안녕하십니까. 샤아트 연구소의 조원입니다. 오늘은 약간 뭐 생뚱맞기도 하고 뭐 지금 연결이 쭉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래요. 특별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이자가 좀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냥도 높다는 추상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이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저개발 국가였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상황을 볼 때 너무 과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지 않나.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이자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또 다른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물가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성장하면서 계속 물가가 올라왔고 또 어떤 나라를 보면은 물가가 안 오르고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는 나라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는 오르지만 과하게 오르지 않는 나라들도 있겠죠. 세 번째가 가장 좋은 나라인데 그것이 화폐랑 연결돼 가지고 물가가 안 오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결책으로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우리나라들이 은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뭐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들은 대부분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업 생산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산업 대출이 있겠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같은 어, 대출이 있겠죠. 뭐 개인 대출, 가계 대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런 은행들은 기존에 있는 거고 새로 생활 자금이라든가 뭐 긴급하게 개인이 부동산이나 사업하고 상관없이 자금을 융통해야 될 상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안전망으로 그런 은행이 하나 설립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법을 배우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민법 보면은 이상하게 그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보호를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어차피 화폐도 물건이고 융통을 위한 물건인데 이상하게도 그 융통 자체만을 위한 물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보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자면 물건은 이행불능이 있다면 금전에서는 이행불능도 없고 또 이자도 명확하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책을 100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다고 누구한테 100권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를 들면 1년에 한 권씩 그 책을 줘야 된다는 이런 이자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돈에 대해서만 그런 이자와 보호가 강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자를 보호해 주는 걸 보면은 분명히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률 제정할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자가 있었냐? 글쎄요. 아랍은 지금도 이자가 금지돼 있죠. 물론 우회 수단을 통해서 이자를 조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기독교는 이자가 원래 범죄였죠. 똑같이 아까 같이. 그런데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듯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이자를 받고 싶어하는 뭐라 그럴까 돈 많은 사람들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대부분 영주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니까 그 이자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잘 알려진 켈빈 또는 칼뱅은 성경을 연구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자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그런 성경 연구를 했다 그래요. 즉 성경책을 보는 이유가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이자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적정한 이자는 얼마인가, 막 그런 거를 연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칼뱅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돈하고 관계 있는 거죠. 특히 이자랑. 그러면 적정한 이자는 얼마일까? 그때 당시에 많은 연구에서 적정한 이자는 한 5%다.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해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실례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나라하고 과연 미국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없죠. 물론 외국한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국내 국민들한테는 고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30% 넘는 이자를 받게 되면은 연 30%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자금은 민법으로 따지면 불법 원인 급여 같이 범죄 수익 같이 원금 이자를 다 받을 수 없고요. 게다가 그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즉 내가 1억 빌려주고 이자로 1억을 받는다. 30%니까 원래 3천만 원이지만 그냥 1억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뭐 원금 이자뿐만 아니라 저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법대 다닌 사람도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면 그냥 이자 몰수하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고리를 받으면 30%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징역형을 받거나 뭐 벌금이라도 받겠죠. 그만큼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자에 대한 어떤 이런 제한은. 또 아랍도 마찬가지고. 이자는 시간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즉 시간은 신이 소유한 거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개념에서 왜 갑자기 네가 시간에 따라서 돈을 더 받느냐, 이건 범죄다라고 생각해서 이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가 적당한지는 이제 대충 5%라고 연구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벌써 5%가 넘는 것들은 이제 고리에 해당하겠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 넘으면 형사처벌 받지만 미국도 그 나름대로 뭐 5%든 10%든 이렇게 받고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 10%뭐 20% 이렇게 받으면 이자 제한법에 의해서 원금만 갚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30% 넘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물가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결국 물가라는 거는 돈하고 물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몇몇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같은 나라만 지금 무지하게 돈을 찍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내고 있고 그걸 외국에다가 이제 뿌리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마도 다른 나라들도 돈을 무지하게 찍어내는 나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 저는 이 이자를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하고 어떤 균형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정상적인 나라에서 1, 2%의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치면 거기 그 물가의 2%에다가 추가로 법정 이자를 더 준다. 1%든가 2%든가 3%든가 이렇게 준다고 해야지 딱 5%, 4% 또는 그것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했을 때나 그 금리지.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넘어가면 갑자기 이자가 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신용으로만 한다면 뭐 10% 훨씬 넘어가겠죠. 카드사들도 연체했다고 막 13%, 15%, 18%씩 받고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아이디어는 물가와 연동된 이자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어, 그러면 이제 그 물가 안정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그 경제에 관한 얘기하고 하자 보면은 매포어음하고도 좀 연결을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산업에서 또 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이 풀려야 되는데 자금이 또 부족하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포어음식으로 산업계에서 도는 화폐가 있다면 그런 어음이 있다면 물가도 안정되면서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 경제 분야에 관한 매포어음에 관련된 거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좀 이자를 제한할 수 있게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따라가야 된다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좋은 제도는 안 추정해가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것들은 한국 현실에 안 맞는다 그러면서 좋은 제도는 배격합니다. 저는 미국의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아까 서울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행은 부동산 대출이나 어떤 그 산업 대출이 아니라 산업 대출은 매포함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서민 생활만을 위한 자금. 그 사람들 자기가 알아서 저축했다가 그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성실하게 살지 않았더라도 범죄자라든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리로 그 사람들한테 생활재금을 융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인당 많은 액을 대여해주지 않으니까 방글라데시인가 그런 나라의 사례를 우리나라에게 경제 수준에 맞는 방책으로서 방법으로서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1년 물가가 3% 올랐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생활자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대출해 주는 거는 한 2%나 1%만 더 받고 대출해 주는 그 은행 제도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길에 다니면은 막 20%, 30%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100%, 1000% 되는 이자를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결국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돈을 쓰게 되면은 엉망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되거나 또는 범죄 그 사람 그 고리를 못 갚으면 범죄로 이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회 문제죠. 따라서 급박하게 필요한 그런 생활 자금의 필요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또는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생활자금은행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보험제도에 대해서 형성 과정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은행이 또 그런 서민들과의 보험도 연결이 돼서 사회 안전망, 복지까지는 아니지만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보험과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의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